시골의 한 마을, 진수성찬이 차려진 밥상 앞에서 한 외국인 여성이 한국 할머니를 붙잡고 오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업무차 한국으로 파견을 와서 7개월을 머물렀다 돌아간 영국인 에블린 씨의 사연 제보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 감동 돋보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 살고 있는 에블린이라고 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맞벌이를 하셔서 늘 바쁘셨어요. 외동이었던 저는 거의 할머니 손에서 컸지요.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여름휴가 때마다 우리 가족 모두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캠핑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아빠의 휴가가 다가올 때면 작은 텐트를 가지고 여러 아름다운 캠핑 지역을 탐험하며 불을 피우고 별을 보며 가족들끼리 소중한 시간을 보내곤 했죠. 특히 할머니와 저는 여러 캠핑장 중에서도 요크셔데일스 국립공원 안에 있는 캣길 캠핑 사이트를 좋아했습니다. 저와 할머니는 숲속 그네를 타고 가족들은 큰 오크나무 아래서 따뜻한 코코아 마시는 걸 참 좋아했어요. 어린 시절의 이런 경험들은 저에게 평생 동안 추억으로 남아 있어요. 항상 저희 벗이 되어주셨던 할머니는 캠핑을 갈 때마다 저 빛나는 별을 보며 저에게 너는 반짝이는 소중한 존재이니 언제나 너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말씀을 하곤 하셨죠. 저는 그런 할머니가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른이 되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무렵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저에게 부모님 같은 존재였던 할머니를 보내드린 건 정말 쉽지 않았답니다. 시간이 흘러 저도 직장에 다니며 적응하기 바빴고 그렇게 차츰 사랑하는 할머니를 마음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에게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 동료였던 윌리엄은 저희 따분한 일상 속에서 큰 빛이 되어주었고 점심시간이나 근무시간 이후에 자주 만나면서 서로의 취향과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이제는 제게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저의 가슴 속에 크게 자리 잡았답니다. 저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기술 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기술적인 역량을 쌓아왔고 회사에서도 저를 많이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제가 꼭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회사에서 기대가 가장 큰 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게 회사의 입장이었습니다. 한국에서 7개월 가까이 수행해야 할 일이었기에 저는 너무나 고민이 되었죠. 윌리엄을 7개월 동안 볼 수 없다니 견딜 수 없을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윌리엄은 제가 이번 기회에 프로젝트를 잘 해내서 회사에서 더 인정받기를 바랬습니다. 저 역시도 이번 기회가 저에게 어떤 기회인지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잘 알기에 가지 않겠다고 쉽사리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 저는 팀원들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그렇게 긴 7개월간의 한국으로의 여정이 시작되었답니다. 한국에 도착 후 3달 동안은 일에 빠져 윌리엄하고 연락할 틈도 없이 오롯이 일에만 매진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업무적으로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현지 팀과의 협력을 통해 프로젝트 일정을 준수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죠. 그러나 문화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과 업무 방식에서의 오해가 발생하며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출근을 하려고 회사로 이동하던 중 너무나 멋진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출근하던 길은 도로가 옆으로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이어진 끝까지 너무나 예쁜 꽃들이 한아름 피어 있었습니다. 매일 지나는 길이었는데도 이제야 눈에 들어온 걸 보면 일에 어지간히 빠져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 순간 윌리엄이 너무나 보고 싶어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이 기분과 이 설레임 꽃향기까지 윌리엄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싶었거든요. 신호가 울리고 전화를 받지 않자 시간이 늦어 자는가 보다 하고 끊으려던 찰나 전화를 받았습니다. 윌리엄이 채 누구냐고 물어보기도 전에 저는 반가운 마음에 윌리엄 나야 라고 말했죠. 누구신가요? 라고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윌리엄 전화기 아닌가요? 당신은 누구죠? 라고 되물었는데 네, 윌리엄 전화기 맞아요. 그런데 당신은 누구시냐고 물었잖아요?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순간 저는 너무 당황해서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갑자기 눈물이 미친 듯이 쏟아졌고
제 머릿속은 너무나 복잡해졌죠. 밤 시간에 윌리엄의 전화를 받는 여자라.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지 도무지 몰랐습니다. 회사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아니, 당장 영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라타고 싶은 걸 간신히 참는 중이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윌리엄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해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계속 흘렀고 드디어 우리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끝나가는 시점이었어요. 저는 최대한 일에만 몰두하며 윌리엄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이 일을 끝내는데 끝까지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결국 우리는 근사하게 이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고, 일주일 뒤면 그렇게 가고 싶었던 영국으로 떠나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일주일을 남겨두고 드디어 윌리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은 저는 윌리엄의 이야기를 다 듣고 한동안 멍하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죠. 저는 영혼이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직장 동료가 저를 한참이나 부른 후에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죠. 그리고는 그 동료를 붙잡고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윌리엄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떠나고 나서 윌리엄은 자동차 사고가 나서 크게 다쳤다고 했어요.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병원에 꽤 오랫동안 있었고, 저에게 이야기하면 일하는데 신경이 쓰여 분명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아서 말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 날이 길어지면서 친구였던 포피가 자주 들여다봐 주었다고 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둘의 사이가 깊어졌다고 했습니다. 포피는 윌리엄의 어릴 적 친구인데 저도 이야기만 들었지 한 번도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둘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자연스레 둘이 의지하고 기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윌리엄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일정이 끝나는 대로 영국으로 향할 계획이었지만 저는 도저히 영국으로 돌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회사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프로젝트도 끝냈으니 당분간 휴가를 내고 한국에 머무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이런 서글픈 상황이 저에게 닥친 것에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하루하루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저는 그냥 멍하니 미친 사람처럼 매일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저의 이런 사정을 알았던 한국 동료 중 주연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이번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서 친해진 한국 친구였어요. 주연 씨는 제가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저를 굉장히 많이 챙겨줬습니다. 어떤 날은 주연에게 전화가 왔는데 식당에 왔는데 주문을 잘못해서 음식이 너무 많이 나와버렸다면서 제발 같이 와서 먹어줄 수 없냐고 애원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불려나가 점심을 먹고 들어온 날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친구와 영화를 보기로 했는데 친구가 급한 일이 생겼다고 영화를 같이 볼 사람이 없으니까 저보고 제발 영화를 같이 봐달라고 사정해서 영화를 보고 들어왔던 날도 있었답니다. 그러던 주연 씨는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주연 씨도 이번 프로젝트가 끝나면 여행 삼아 캠핑을 다닐 예정이었는데 함께할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프로젝트 후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주연 씨는 당분간 여행을 다니며 쉬고 싶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주연 씨 덕분에 어릴 때의 추억을 되살려 캠핑을 다니게 되었어요. 자연을 벗삼아 시원한 공기를 마시고 밤에는 벌레가 우는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마음이 그렇게 평온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주연 씨와 인적이 드물지만 너무나 좋은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을 찾았어요. 바로 주연 씨의 외할머니 댁이었습니다. 시골이라 한적하고 캠핑하기에도 너무나 좋은 날씨였죠. 우리는 할머니 집에서 하루 묵고 캠핑을 하려고 했습니다. 시골로 가는 풍경은 너무나 이뻤습니다. 제가 이별을 했다는 것도 잊게 할 만큼 아름다웠고 한국의 풍경들은 영국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를 맞아주시고자 고구마와 감자를 쪄서 간식으로 내어주셨죠. 그리고 저녁으로 내어주신 밥상에는 갖가지 야채들과 고기 반찬, 다양한 한식 반찬들이 상에 꽉꽉 채워져 올라가 있었고 어떤 반찬들은 상에 겨우 걸쳐져 있을 만큼 가지수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다 먹나요? 물어보니 먹고 더 먹으라는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저는 기절할 뻔했답니다. 한국말이 서툴렀지만 주연 씨가 통역을 해주어서 할머니께 여쭤봤고 할머니는 제 기절할 듯한 제스처에 껄껄 웃으셨습니다. 한국의 시골은 참 신기했습니다. 그 밤 공기는 조용하고 평화로웠고 계곡은 고요했으며
자연 속의 고요함과 평화로움이 제 복잡했던 머릿속과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할머니는 주연 씨에게 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시며 운을 띄우셨어요. 사람의 인연은 만들어 가는 것도 있지만 각자의 정해진 인연이 또 있는 것처럼 지금은 이 순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아도 다음에는 웃고 넘길 수 있는 순간이 다시 오는 건 분명하다고 하셨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인 거니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그동안 나를 사랑해줘서 고마웠다고 생각하고 끊어진 인연을 받아들이고 놔주는 것이야말로 나를 위한 일이라고 하시며 나를 진정 아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어릴 적 돌아가신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한참을 할머니에게 안겨 펑펑 울었습니다. 할머니의 품 안에서 안도감과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언제나 반짝반짝 빛나는 너를 소중하게 생각하라던 우리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고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주연 씨의 할머니께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지금은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 회사에서도 더욱 인정받았고 제 자신을 위해 할머니의 말씀처럼 아주 반짝이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주연 씨의 할머니가 보고 싶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할머니의 정성 가득한 밥상과 포근한 품, 애정어린 조언으로 이별의 아픔을 빨리 털어낸 에블린 씨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감동 돋보기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연을 소개해주고 싶으신 분은 공식 메일로 언제든지 제보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